자, 6월 30일 목요일, 6월 마지막 시장인데 분위기가 역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좋지 못한 답답한 증시가 어디서 끝이 날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정이 돼서 진짜 잘 풀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고 거래대금까지 끊기면서 아무리 잘 되는 수를 몇 수 앞을 보면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현재 증시 상태가 거의 망한 상태까지 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 호흡기 붙인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뿐이지 그 뒤에 증시를 끌고 갈 힘과 재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스닥까지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전문가 몇몇이 역대급 한 번도 보지 못한 폭락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증시 또한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누구나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폭락이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증시 상태를 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 장밋빛 미래로 도배가 되고 누구나 상승을 외치면은 분명히 반대로 생각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모두가 하락을 외친다면 왜 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 토론방에서 쓰는 말인 찬티, 안티. 찬티 말은 절대 투자에 참고하지 말고 안티 말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생각 쯤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토론 게시판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인데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 의견 없이 혼자 매매하는 게 어쩌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도 네이버 토론 게시판을 안 본 지는 좀 됐습니다. 요즘에는 추천수 한 두세 개, 댓글 두세 개까지 달아서 자작으로 리딩방 홍보하는 글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보기 불편합니다. 안티가 하는 말을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찾아가서 꿀밤 때리고 싶겠지만 저는 오히려 안티보다 찬티가 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무조건 상승만을 외치고 상승만을 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하락 초기에 진입할 때 절대 초기에 손절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거나 손 놓거나 언젠가 잘 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진짜 바닥에서 털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증시의 바닥이 훨씬 더 깊을 것이다. 10년마다 한 번 오는 사이클이다. IMF 터진다. 리먼급 폭락이다. 이런 예상이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기에 냉정하게 생각해서 배제할 수도 없고 최악의 상황은 항상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처음 겪고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은 당연히 처음 보는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으며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하락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폭락장이 있어도 이렇게 하락 시기가 길진 않았습니다. 빨리 매 맞고서 끝냈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제대로 된 폭락이 나오지도 않고 좀 오랜 시간 동안 피말리고 있는데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에 더 길게 갈 종목은 하락 시기를 절대 길게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자, 시세는 이때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때까진 좋았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전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잠깐 버틸 수 있겠지만
바로 회복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 회복해줘서 다시 올라갔다면 뭐 한 번쯤은 다시 신고가를 뚫어주던가 근처까지 가던가 했을 텐데 입니다. 단기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단기간에 회복될 만큼 좋다면 일반 종목이나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락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 시기란 황금선 밑에서 마감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에서 마감하는 시간보다 밑에서 마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급도 꼬이고, 이 뜻은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골이 깊어지면서 앞에서 말했던 리먼급이나 누구나 처음 겪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을 거면 작년에 고점 찍고서 잠깐 무너진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좋았을 텐데 회복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제자리로 바로 돌아갔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쭉 늘어져 가지고 하락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골은 깊어지고, 여기서 더 깊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잔인하게 증시를 무너뜨렸는데도 2018년이나 20년에 나왔던 사이드카 한 번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신용잔고를 충족하는 현재 연속 2거래일 큰 음봉이 나오면 저가 매수를 노려볼 것이지만 처음 보는 긴 하락이라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점을 깨면서 이틀 연속 음봉이 좀 크게 나온다 싶으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질러볼 셈이고, 과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되는 것과,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회복될 기대를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한번 몇 수 앞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수급은 뻔할 겁니다. 수급은 당연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그 외에도 거의 외국인 단타가 들어올 것이 뻔한데, 당연히 대량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은 단기간에 무조건 나갈 것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단기 수급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꼬여진 수급과 상황을 풀어내기에는 단기간에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니츠가 하필이면 유증까지 겹쳐서 얻어맞고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인데, 증시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니까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 하지만 두통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참 잔인한 증시. 제가 해드릴 말은 신용잔고 바닥 공략 또는 무조건 몇 개월 동안은 휴식, 이 두 가지밖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보로노이를 공략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침 시간이 지나서 눌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하락폭이 깊지가 않고 이 눌리는 구간이 아주 호가창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의미가 있었던 종목이 다음 날에 눌린다, 충분히 눌림목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눌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하루 정도는 잘 버틴다 하더라도 그 뒤에 범한 퓨얼셀 같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는 경계를 해야 되며, 장중에 단주 장난이 너무 많이 보인다 싶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로노이도 오늘 오전에는 정말 어지럽게 움직였는데 단주 장난까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단주 장난을 이용해서 주가를 가지고 논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잘 돼서 고점 근처까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점이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2,300원. 혹시나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좀 빠르게 뚫어가지고 44,000원, 45,000원, 이 고점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면 모르겠지만 벗어나지도 않고 뚫어줄랑 말랑 간보면서, 또는 뚫어주지도 못하거나 뚫었다가도 바로 무너지거나, 그 상태에서 단주 장난이 나온다면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범한 퓨얼셀도 고점에서 단주 장난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르노이도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뭐 오전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단주까지 장난까지 나온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1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상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나온다. 그런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세력들이 해먹을 만한 종목이 도저히 안 보이는지 오랜만에 스펙이 반응했습니다. 이거 예상 체결로 봤을 때 2배 4,000원에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 싶어가지고 2배 풀리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해야겠다. 2배로 시작한 다음에 한 10% 근처에서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2배 플러스 따상해서 5,2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풀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가끔씩 이렇게 스펙주가 날뛰기 시작하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잔량이 한 50만 주 때 저도 상따에 주문을 2천만 원치 넣었지만 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상태로 진짜로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다음 증시 계단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2차전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역시나 거래대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세력들이 휴가라도 갔는지 요즘에 거래대금 깡패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규주 아니면 거래대금 깡패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없어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맨날 증시가 울상이라 참 답답한데 7월 시장도 역시나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본전만 지키자, 이번 달 거래액 정도만 유지하자 생각하고 돈 10,000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임해야겠습니다. 6월 시장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